부자는 경쟁이 없는 곳에서 돈을 법니다. 아니면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미리 들어가죠. 아라역, 신검단 중앙역, 검단 호수공원역으로 이어지는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이 드디어 개통을 합니다. 인천시장도 최종 점검을 나왔는데요. 이 지역은 제가 수도권에서도 계속 주시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인구가 몰리는데 앞으로는 더 몰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인구가 몰리면 확실히 돈이 됩니다. 검단선 개통으로 인한 수혜 지역 분석 및 각종 인사이트 등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자주 못 올려서 죄송하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인천국제공항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막의 인천이라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솔직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인천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제가 싸잡아 안 좋게 생각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대중분들이 인천에서도 좋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예측하셨겠지만 첫 번째로 송도가 떠오르죠. 갈 때마다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가끔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청라국제도시가 있죠. 여기도 공원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도시 정비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검단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 세 지역 중에서도 가장 인천의 대표적인 동네는 당연히 송도죠. 데이터로도 입증이 되는 것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국평 기준 인천 집값 상위 1위부터 상위 10위까지 송도에 있는 아파트들이 올킬을 했습니다. 1위를 한 송도 더샵 파크 에비뉴와 2위부터 10위권의 차이가 꽤 나는데요. 이 15억 5천만 원은 가격이 조금 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가격이 11억대에서 12억대인데 이분은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을까요? 등기까지 완료된 거 보니까 매수자는 거의 울 것 같은데 뭐 15억을 주고 산 사람 보고 제가 걱정을 하는 게 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 같으면 조금 더 시세 조사를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거의 4억 가까이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분 입장에서도 4억의 돈이 껌값은 아니잖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송도라는 동네 너무 좋습니다. 저 역시 자주 놀러가는 동네 중에 한 곳이고요. 근데 냉정하게 대중교통이든 자차든 송도가 서울 접근성이 좋냐라고 물어보면 냉정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 몇 년간 계속해서 서울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인데요. 벌써 올해부터 적정 수요에도 모자랐는데 당장 내년부터 향후 4년간 입주 물량이 정말 씨가 말랐습니다. 이 공급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건 향후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울에 들어가려는 잠재 대기 수요는 지금도 앞으로도 차고 넘치죠. 그럼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공급은 씨가 마르니까 서울 외곽으로 집을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대안, 즉 여러 지역을 알아볼 때에도 아무래도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이 우선적으로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한 곳이 인천 검단 신도시입니다. 검단 신도시는 서울 기준 바로 서쪽에 붙어있는 동네인데 서울 서부권, 중부권 핵심 일자리 접근성이 매우 좋은 동네 중 한 곳입니다. 공항철도는 수도권 24개 노선도 중에서 꽤 알짜 노선으로 불리는데요. 계양역에서 공철을 타면 전부 다 핵심역만 관통을 합니다. 김포공항역, 마곡나루역, DMC역, 홍대 입구역, 공덕역, 서울역 등 전부 다 일자리가 많다든지 아니면 유동인구가 활발한 서울의 대표 지역들이죠. 이번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의 세부 역명을 보면 계양역에 이어서 아라역, 신검단 중앙역, 검단 호수공원역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검단선 개통을 보면서 약간의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한 7, 8년 전부터 최근까지 계속 검단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미분양의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대한 이미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게 제가 부동산 투자를 계속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검단 신도시가 위치한 인천 서구의 인구 변화인데요. 10년 전에 비해서 약 15만 명의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진짜 엄청난 상승률인데요. 인천 서구는 서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은평구 등 서울의 서부권 그리고 부천 및 인천의 여러 동네에서 블랙홀처럼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서구에는 하나금융타운,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본사, BMW R&D 센터, 현대모비스,
수소 연료전지 생산 시설이 있는 등 알짜 기업들도 많이 있죠. 참고로 인천은 내년에 행정구역 개편을 합니다. 현재는 2군 8구인데 내년에 2군 9구로 바뀌는데요. 현재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인천에서 행정구역상 중구입니다. 여기도 중구인데 현재는 여기도 중구이거든요. 근데 영종도를 딱 떼서 여기를 영종구로 분구를 하고 현재는 여기가 중구고 여기가 동구인데 이 두 개의 구를 합쳐가지고 재물포구로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서구는 여기가 인천의 서구인데 인천 검단으로 인구가 계속 몰리니까 인천 서구를 서구와 검단으로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현재 인천의 10개 군구의 재정 자립도인데요. 인천에서도 좋은 동네라고 인식이 되는 연수구, 중구, 서구 등이 확실히 재정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천 서구의 법정동과 행정동 현황인데요. 법정동은 법으로 정한 동이고 행정동은 행정 편의를 위해서 정한 동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정동에는 금곡동이라고 나오는데 행정동에는 검단동이라 나오고 잘 보면 뭔가 경계선도 조금 더 다르죠. 또 법정동에는 원당동만 나오는데 행정동을 보면 원당동, 아라동 등이 나오죠. 법정동과 행정동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법정동의 관리 주체는 국토교통부이고 행정동의 관리 주체는 행정안전부입니다. 법정동의 용도는 등기부등본 등의 작성 및 부동산 규제지역 등을 선정을 할 때 쓰이고 행정동은 주민센터 및 선거구 기준입니다. 행정동은 보통 인구의 증감에 따라 신설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서초구, 서초동의 경우 법정동은 서초동 하나인데 행정동은 서초 1동부터 4동까지 총 4개 동이 있습니다. 인천의 행정동 중 하나인 아라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인천 서구에서도 지금 보시는 동들은 인천 서구의 행정동들인데요. 보시면 아라동이 유독 인구 상승폭이 큽니다. 2년 전에 5만 5천 명이었는데 1년 전에는 14,000명이 증가하더니 최근엔 또 2,000명이 증가를 했죠. 즉 2년 전보다 약 1.6만 명이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불로 대곡동도 2년 전보다 인구가 거의 10,000명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이곳 역시 다 검단 신도시 지역들입니다. 아라역 출입구입니다. 이름이 뭔가 조금 제가 봤을 때 세련된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현재 아라역 일대입니다. 아라역은 검단 연장선에서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여기에 검단 대장 아파트들이 몰려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볼까요? 아라역은 여기에 있는데요. 이 지역이 검단 신도시 대장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동네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변에 검찰청, 법원 등이 앞으로도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주변에 공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검단 호반 서밋, 우미린 더 시그니처, 금호월림 센트럴, 푸르지오 더 베뉴 여기가 좀 대장 아파트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 초중고가 각각 2개씩이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대장이라 볼 수 있는 우미린 더 시그니처인데요. 준공은 22년 1월에 했고 세대수는 1268세대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 가격 흐름을 한번 보시면 3년 전에 전고점을 회복하고 지금은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8억을 찍었네요. 아라역까지는 도보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장 아파트인 금호 오월림 센트럴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도 신축급인 아파트입니다. 준공은 21년 6월 달에 했고 세대수는 1452세대인데요. 최근 가격 흐름인데요. 이 아파트 역시 3년 전에 전고점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은 7억 중후반대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고 가격이 역시 2, 3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검단 호반 서밋 1차인데요. 준공은 21년 6월 달에 했고 세대수는 1168세대입니다. 이 아파트 역시 거의 전고점을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아파트에 비해서 좀 6억대 아파트가 많던데 보니까 좀 저층 매물들이 6억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층수가 높으면 7억대로 찍히고 있네요. 참고로 여기 검단 호반 서밋 맞은편에 있는 이 아파트들은 좀 LH 아파트들인데 작년에 주차장이 무너지는 등 시공 논란이 있어가지고 철거 관련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반 서밋을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은 공사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아파트는 푸르지오 더 베뉴입니다. 준공은 21년 8월이고 세대수는 1540세대입니다. 이 아파트 역시 거의 다 전고점을 회복을 하고 있고요. 아라역에서는 거리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역세권
아파트이긴 하고요. 그리고 학교 접근성은 최상급이네요. 아라역 일대 아파트들을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종점인 검단 호수공원역 또 잠깐 보면 현재 검단 호수공원역 주변은 이렇습니다. 도로 공사도 아직 안 끝나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는데요. 즉 지하철 이용 접근성이 아직은 좋다고 하기엔 좀 부족한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개통은 확실히 부동산 입지 상승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인천 1호선은 서울 2호선 같은 대형 열차는 아닙니다. 즉 중형 열차로 길이 및 폭이 상대적으로 좀 확실히 좀 좁습니다. 그리고 인천 1호선 이 자체가 황금 노선이다 라고 말을 하면 솔직히 거짓말이죠. 하지만 같은 인천 1호선이더라도 검단 연장선이 지나가는 곳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항철도 환승역인 계양역이 가깝기 때문이죠. 만약 검단 연장선이 계양역하고 거리가 멀었다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공항철도는 수도권 노선 중에 가장 알짜 노선임에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일자리 및 대형 상권으로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 투자를 하면서 완벽한 투자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해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느꼈던 점은 같은 지역이더라도 그 아파트가 초역세권이냐 비역세권이냐에 따라서 향후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처음 투자를 할 때는 종잣돈이 별로 없으니까 절대적인 차익보다 수익률 관점에서 투자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요. 즉 내가 투자한 아파트가 비역세권이어도 투자금이 더 적기 때문에 수익률 관점에서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처음에 투자금이 더 많이 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세 차익도 더 크기에 수익률 관점에서도 오히려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아파트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수익률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모든 지하철역 초역세권 아파트라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초역세권이 있는 아파트 주변으로 지나가는 지하철역이 알짜 노선인지 또는 알짜 노선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인지 그리고 주변의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시세 차익이 커지는 것이지 무작정 초역세권이라고 절대적 차익이 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인천 1호선에 비해서 인천 2호선은 칸도 두 칸에 경전철이라서 수송력이 확실히 딸립니다. 여기도 출퇴근길 사람이 미어 터지던데 여긴 알짜 노선이라고 보기에는 더더욱 아니죠. 참고로 인천 서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향후 입주 물량이 좀 몰려 있으니까 이 점 주의하셔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